22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수학 영역 미적분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3번 봅시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에 대한 2차식 빼기 루트 n에 대한 2차식 그 값이 이제 수렴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루트 2차식 빼기 루트 2차식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 더하기 c가 있고요. abc 상수 a가 제로가 아닐 때 여기 a 다시 n 제곱 더하기 b 다시 n 더하기 c 다시일 때 자, 이 분자의 유리화를 시켜줘서 자, n 무한대로 가서 내린 결론인데요. 단 조건은 자, a하고 a 다시 값이 양수로서 같을 때 수렴하고요. 그 결과는 2 루트 a분의 b 마이너스 b 다시입니다. 됐죠? 자, 그 과정은 뭐라고요? 흔히 우리가 푸는 분자의 유리화를 시켜서 n 무한대로 보냈을 때 결과입니다. 자, 요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자, 따라서 a 값이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결과값. 자, 1이라는 수렴값은 2 루트 a니까 2가 되고요. 자, b가 b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b 다시, b가 제로죠. 따라서 요 등식이 성립하니까 따라서 b 값은 2 루트 2가 되겠다. 따라서 a, 2, b, 2 루트 2 곱하니까 4 루트 2가 되겠죠. 선택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자, 정적분으로서 풀어줘야겠죠. 자, 정적분을 풀음에 있어서 여기 시그마 안에 있는 요 일반항 자리의 모양을 조금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부분을 자, 분자 분모 n으로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자, 분모 보니까 1 더하기 n분의 3k가 되고요. 자, 분자를 n으로 나눴을 때 n분의 1을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시그마 k 꼴 1에서 자, n까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죠. 자, 그때 이제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일반항의 분모 1 더하기 n분의 3k를 통째로 xk라고 둘게요. 그리고 xk에 대해서 자, 델타 x, 즉 xk 더하기 1에서 xk를 뺀 값은 자, 계산하면 n분의 3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장차 이제 n이 뭐 들었을 때 x가 될 거고, 자, 이게 dx가 되겠죠. 자, 그 아래 끝, 위 끝은 자, 여기 일반항 여기서 요 xk에서 시그마의 첫 출발 k를 1을 넣어서 n을 무한대로 돌린 값이 시그마의 아래 끝이 되죠. 그래서 k 자리에 1을 넣고 n 무한대로 돌리면 자, 요 부분이 0이 되어서 1만 남죠. 그리고 윗끝은 k 자리에 n을 대입해서 n을 무한대로 돌리니까 1 더하기 3 돼서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이 xk인데 xk가 x가 되니까 자, x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n분의 3이 dx가 되는데 여기 1이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주고 앞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도 3분의 1을 곱해주고 자, 이 부분이 델타 x가 되어서 dx가 될 것이다. 그렇지? 자, 따라서 이제 계산해주면 자, x분의 1은 뭘 미분해야 x분의 1이냐? 자, ln 절대값 x가 될 거고요. 자, 아래 끝 1, 위 끝 4 넣어주고 이제 계산합시다. 자, 3분의 1을 대입하고 4 대입하니까 자, ln의 4가 되고요. 자, 빼기 ln의 1이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생략하면 될 거고요. 자, 4는 2의 제곱이므로 2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계산되겠지. 따라서 3분의 2의 ln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선택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져 있는 곡선이 있고요. 자, x, t에 대한 식, y, t에 대한 식, t는 0에서부터 ln7까지. 근데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해달랍니다. 자, 곡선의 길이는 자, 인테그랄 t의 범위, 0에서부터 자, ln7까지고요. 피적분 함수야 루트, 자, dx, dt의 제곱 더하기, 자, dy, dt의 제곱. 이게 dt.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서 곡선의 길이가 나타내지고, 자, 요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등식에서 양변, 미분을 해주면, 자, 이렇게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1은 이제 0이 될 거고, 앞에 이렇게 곱함수의 미분이 되겠지. 자, 앞에 거 미분, 자, 그대로. 다음,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하니까 일단 마이너스 루트 3이 앞으로 나오고요. 자, 사인
루트 3t.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지?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자, dy dt. 자, 제곱하기 전에 dy dt부터 구하면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곱함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자, 뒤에 거 그대로. 루트 3t. 다음,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니까 플러스 루트 3의 코사인의 루트 3t. 자,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이거 차근차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합시다. 자, dx dt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자, 2의 t, 2t 그다음에 코사인의 제곱의 루트 3t 마이너스 자, 2배의 2의 2t 그지? 마이너스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2 루트 3의 2의 2t의 사인 루트 3t 코사인의 루트 3t 플러스 3배의 2의 2t의 사인 제곱 루트 3t 다 쓰면 이렇죠. 써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낫겠죠. dy dt의 제곱은 자 2의 2t의 사인 제곱의 루트 3t 다음 플러스 2 루트 3의 2의 2t의 사인 루트 3t 코사인의 루트 3t 더하기 3배의 2의 2t의 코사인의 제곱 루트 3t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요 두 식을 일단 더해주게 되면 자 dx dt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게 두 번째 요 부분이 서로 소거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두 부분을 더하게 되면 자, 2의 2t로 묶어내면 코사인 제곱의 루트 3t 더하기 사인 제곱 루트 3t가 1이니까 그냥 2의 2t가 되겠지. 자, 거기다가 플러스 자, 여기 3배의 2t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지. 3배의 2t 제곱으로 묶어내면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의 루트 3t 코사인 제곱의 루트 3t가 1이니까 그냥 3배의 2의 2t가 되겠지. 자, 따라서 제곱의 합이 자, 4배의 2의 2t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자, 위에 곡선의 길이에서 자, 요 부분이 뭐가 돼? 다시 쓰면 인테그랄 0에서 ln 7. 자, 루트 4배의 2의 2t dt가 되겠지. 따라서 자, 0에서 ln 7이 자, 요 부분이 4가 2로 앞으로 나오고 제곱분 밖으로 나오고 자, 여기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냥 2의 t 거듭제곱으로 나오겠지. dt. 자, 따라서 상수 2는 그대로 두고요. 자, 2의 t도 그냥 t에 대해서 구하면 2의 t 제곱 되겠지. 따라서 아래 끝 0에서 자, ln 7 대입해 줄게요. 이제 정적분 이제 계산 한번 해주면 자, 2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ln 7을 t 자리에 넣어주면 7이 되죠. 자, 그 다음 0을 넣으면 1이니까 빼기 1 되겠지. 따라서 2, 6, 12. 자, 1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1이 2고, 자, AD1의 길이가 루트 5인 직사각형 AB1, C1, D1이 있다. 자,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AD1인 1과 3분 B1, C1의 교점을 2원 또 중심이 C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C1, D1인 1과 선분 B1, C1의 교점을 F1이라고 하자. 자, 그림에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호 D1, F1과 두 선분 D1, E1, F1, E1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하자. 됐지? 자, 그렇게 하고 쭉 내려와서 자, 두 번째 그림에서 자, 선분 AB2 길이 대 선분 AD2 길이의 비가 2대 루트 5가 되는 직사각형 AB2 C2D2를 그린다라고 돼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얻은 요 넓이를 이제 넓이를 S1 여기 S1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 두 번째 그림에서 여기서 S2 해서 SN의 N 무한대 자, 여기 잠시만요. Rn 가정에 이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자, 여기를 S1 자, 요 두 넓이를 합한 게 자, S2 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무한히 반복했을 때 나오는 SN의 N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극한값을 구해 달라라는 거죠.
그치? 따라서 이거 무한등비급수 문제가 될 거고 초항역할하는 게 여기 S, R1 그림에서 S1의 넓이가 초항 역할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부분, 자 R2에서 자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에서 넓이 B가 바로 공비 역할을 하겠죠. 그치? 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한번 구해봅시다. 자, 먼저 R1에 있어서 여기 세로, 직사각형 세로가 자 2가 되고요. 자, 가로가 루트 5라고 했죠. 직사각형.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요 4분원을 볼까요? 자, 요 4분원. 자, 요 4분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4분원이 되겠지. 따라 처음에 우리가 S1의 넓이, 초항 역할하는 S1의 넓이는 4분원의 넓이에서 요 직각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초항 역할 S1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4분원은 반지름이 2인 4분원이기 때문에 4파이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자, 거기다가 빼기. 자, 직각삼각형. 지금 높이가 2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밑변 E1, C1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지. 자, 요 길이만 구해주면 될 것이다.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AD1, 즉 루트 5를 반지름으로 해서 이제 원을 그었을 때 여기 A하고 중심 A하고 E1을 연결시키면 자, AE1, 자, 요 길이도 루트 5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요 세로는 자 2가 되지.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이 여기 1이 되니까 여기가 루트 5 마이너스 1. 따라서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밑변 루트 5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파이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1이 S1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자, 어차피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어차피 루트 5 대 2가 되고, 자, 마찬가지 두 번째 그림에서도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루트 5 대 2가 되므로, 자,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점 A하고 C2하고 C1이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이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우리가 AC1 같은 경우에는 여기 루트 5 여기 2가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5 더하기 4 9의 양의 제곱은 즉 3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C2 C1 C2의 길이는 4분원의 반지름이 되지. 반지름의 길이가 2인 4분원에 여기 반지름 길이 2가 되지. 자, 따라서 우리가 요 직사각형, 첫 번째 직사각형, 큰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3이 되고요. 3이죠. 3이 되고요. 다음 이 작은 직각삼각형, 두 번째 직각삼각형에서의 대각선 길이는 3에서 여기 2를 뺀 1이 되잖아. 따라서 닮은 B가 3분의 1이 되니까 넓이 B는 제곱의 B 9분의 1이 될 것이. 즉, 이 문제에 있어서 무한등비급수의 넓이 B는 즉 공비 역할은 9분의 1이 될 것이다. 자, 따라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계산만 해주면 자, 아래에 적어보면 자,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초항 파이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1. 자, 따라서 자, 분모가 9분의 8 되니까 8분의 자, 9 파이 마이너스 9 루트 5 더하기 9. 자,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자, 따라서 선택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 문제 보면 자, 양수 t에 대하여 자,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자, 이 곡선과 자, 직선 y 꼴 t가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ft라고 하자. 그럼 요 두 식에서 y 값끼리 같다라고 두면은 자, t는 자, ln 자, 요 식에서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을 ft니까 ln에 여기 x 자리에 ft를 대입하면 되니까 자, 2ft의 제곱 더하기 2ft 더하기 1.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따라서 자, 2ft의 제곱 더하기 2배의 ft 더하기 1은
E의 t 거듭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할 게 f 프라임 2ln 5거든. 자, 그러면 자, 요 주어진 요 등식에서 양변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자, 요 부분 4배의 ft 그 다음에 f 프라임 t가 될 거고, 플러스 2f 프라임 t 이꼴 2의 t 거듭제곱 되겠지. 자, 좌변에서 2f 프라임 t로 묶어주면 2ft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이꼴 자 2t 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등식에서 우리가 t 자리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2ln5를 넣어봅시다. 2ln5를 대입해 보면 2배의 f 프라임 2ln5가 되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 자, 2배의 f의 2ln5 더하기 1, 그 값은 자 우변에 대입하면 자, 2의 2ln5에서 2가 올라가서 여기 5의 제곱, 그래서 5의 제곱 25가 되겠지. 그래서 25, 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자, 요 값 f의 2ln5 값만 구하면 자, 요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값을 구하러 또 올라갈게요. 그럼 이제 요 등식에서 우리가 t 자리에 여전히 자, 2ln5를 대입해 보면 2배의 f의 2ln5의 제곱 더하기 2f의 2ln5 더하기 1. 자, 그 값이 자, 요 부분에 t 자리에 2ln으로 대입하면 아까처럼 25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 자, 요 부분 자, f의 2ln5를 그냥 라지 x라고 치환해 보면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4 이꼴 0이 되고, 2로 약분하면 자, 요렇게 되고요. 자, 여기 자,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자, x의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x의 값은 3이 나오겠지. 그렇지? 자, 근데 x가 f의 2ln-t였잖아. 그렇지?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 자리에 자, ft. 근데 ft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x좌표라고 했거든. 근데 x가 뭐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잖아. x가 양수에서 정의됐지. 자, 따라서 라지 x도 양수라고 쓸 수가 있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4가 안 되고 3이 될 것이다. 그치? 자, 따라서 자, 요 부분을 라지 x로 했고 이 자리에 3을 대입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고 1을 더하니까 요 부분이 7 되겠네. 요 부분이 7 될 거고요. 여기가 14니까 양변 14 나눠주면 14분의 25 14분의 2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 따라서 선택지 1번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의 중점 O에 대하여 자, 4 그리고 5가 중점이랍니다. 자, 요 길이 AO와 OB가 같죠. 선분 OB 위에 OB를 반지로 말하는 4분원 OBC가 있다. 호 BC 위에 점 P에 대하여 선분 OB 위에 Q가 각 APC와 각 PCQ를 같도록 만족시킨다. 선분 AP가 두 선분 CO하고 CQ와 만나는 점은 각각 RS를 하자. 자, 그리고 PAB의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삼각형 RQS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할 때 세타 제곱분의 S 세타, 세타가 0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할 때 극한값을 구하라. 세타는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AB의 길이가 4고 O가 중점이므로 저렇게 표시할 수 있지. 자,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리고 4분원이니까 중심이 O인 4분원 OBC니까 A와 C를 자, 원으로 이렇게 연결해도 하나의 반원이 나오겠지.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인 반원이 그려지고요. 다음 여기 연결시킨 호 AC에 대한 중심각이 여기 90도잖아. 그러면 하나의 원주각인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원주각인 자 요 각이 바로 뭐 4분의 파이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도 4분의 파이가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그림을 잠시만 좀 지우고요.
자, 여기가 직각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S 세타를 구함에 있어서 RS 길이를 표현하고 SQ의 길이를 표현해서 2분의 1을 곱하면 S 세타가 되겠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AO의 길이가 2가 되고요. 따라서 RO의 길이는 자, 2 탄젠트 세타가 될 것이다. 다음 CR의 길이는 CO가 2니까 2에서 빼기 2 탄젠트 세타. 자, 이렇게 해야겠지. 즉 2로 묶어내면 2,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AR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보면 자, AR 길이 분의 2가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되지. 자, 그러니까 잠깐만요. AR을 표현해 볼까요? 자, AR분의 2가 코사인 세타니까 AR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2.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표현을 하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볼까? OQ의 길이 한번 볼까? OQ의 길이를 보려니까 삼각형, 직각삼각형 ARO하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90도니까 자, 요 각이 있는데 요 각의 막곡지각으로서 이렇게 되니까 삼각형 CRS 여기가 90도고 요 각이니까 요 각이 세타가 될 수밖에 없죠. 물론 닮았지. 자,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세타니까 직각삼각형 COQ에서 여기가 90도가 되고요. COQ에서 이렇게 할까요? 자, OQ각을 표현할 수가 있지. 여기가 세타고 CO가 2니까 여기가 2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자, 따라서 직각삼각형 자, AQS에서 AQS 직각삼각형 맞죠? 이게 수직이라서 직각삼각형에서 AQ의 길이가 뭐가 돼? 2배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요 값하고 요 값을 대했으니까 따라서 자, SQ의 값이 나오네요. 자, SQ의 값은 삼각형 AQS에서 빗변이 되니까 자, AQ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될 거 아니야. 즉 따라서 SQ는 2배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SQ의 길이는 자, 이렇게 세타에 대한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S 세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RS만 표현하면 되겠네요. 됐지? 자, 따라서 RS는 삼각형 CRS에서 직각삼각형 CRS 여기 작은 삼각형에서 자, 요각이 세타고 빗변이 2배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니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RS 3분 RS의 길이는 2배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에 곱하기 사인 세타 저렇게 표현되겠네. 됐지? 자, RS는 자, 이렇게 표현될 것이다. 하다 보니까 뭐 여기 AR, 이 코사인 세타분의 2는 필요가 없네요. 왜? 지금 S 세타하고 SQ 길이하고 RS를 삼각함수,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 다 표현했기 때문에. 그치? 자, 따라서 이제 식으로 적어봅시다. 자, 리미트 세타가 0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자, 분모의 세타 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자, 분자의 S 세타. S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잠깐만요. S 세타는 자, 2분의 1에 SQ. 자, 2배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있고요. 다음 다시 곱하기 RS. 자, 2배의 자,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요. 자, 사인 세타 두 번 곱하니까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쓰고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 2가 앞에 곱해져 있죠. 자, 2가 앞으로 나가고요. 1 더하기 탄젠트, 1 빼기 탄젠트 하니까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사인 세타가 되겠다. 자, 위에다 적을까요? 자, 2배의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여기 세타가 0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할 때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1에 수렴하잖아.
따라서 여기 2배에 자 탄젠트 세타는 0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2 곱하기 1 빼기 0 해서 자 최종적인 정답 2가 되겠네요. 따라서 28의 정답, 28번의 정답은 선택지 4번 2가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남수 fx가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는 음수래요. 그리고 나 조건 비적분함수가 같네요. 절대값 fx sin x dx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2고요. 똑같은 비적분함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0에서 1까지 정적분한 값은 3이래요. 그때 자, gx 함수를 여기 보니까 절대값 ft sin t dt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gx 함수로 바라보죠. 자, 그리고 다음 등식 즉 요 좌변에 있는 여기 정적분 값을 구해서 기하분수화 시켜서 분자 분모의 합을 구해 달랍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구해야 할 요 정적분 맨 마지막에 요 구해야 할 정적분을 구해야 할 값부터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f 함수, g 함수 정의역 자리에 보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음에 안 들거든. 따라서 마이너스 x를 t로 지원할게요. 그리고 양변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dx가 dt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인티그랄 아래 끝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1이 되고요. t는 x자리 1 넣으니까 t는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리고 ft 그리고 gt 자 그리고 사인에 마이너스 t가 되는데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죠. 자 그리고 dx 자리에 마이너스 dt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나와서 플러스가 되고 dt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지금 여전히 이 값의 결과가 이제 P분의 Q라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GT하고요, FT를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GT 곱하기 FT. 자, 이렇게 했을게요. 자, 그 상태에서 또 이제 우리 어차피 정적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문자 T를 모조리 X로 바꿔도 상관은 없잖아. 우리가 그쵸? 따라서 여기 gx라고 쓰고 여기 fx라고 쓰고 여기 sin x 여기 dx라고 써도 상관없지. 정적분이기 때문에. 됐죠? 자,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아래 끝, 위 끝 바꾸면서 마이너스 뽑아낼게요. 됐지? 마이너스 1에서 1. 자, 그 이유는 자, 우리 조건 가나에서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1 아래 끝 보이죠? 위 끝 1 보이거든. 그치?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 자 1까지.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보이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fx sin x. 자, 이 부분이 나 조건의 비적분함수 그리고 gx 함수의 비적분함수의 모양이 같은 게 계속해서 등장하겠죠. 됐지? 자 결국 fx sin x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조건은 왜 주었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gx 함수 여기 gx 함수에 있어서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죠. 따라서 x자리에 양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g 마이너스 1이 좌변이 되고 자 우변은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미분해 봅시다. x에 대해서 양변 미분하면 g 프라임 x는 절대값 fx 곱하기 sin x 자 이렇게 나오죠. 됐지? 자 그 상태에서 자, 어차피 여기가 자, 요 절대값을 한번 벗겨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fx는 무조건 음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사인. 자, 사인 그래프는 여기 원점이고요. 자,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지? 여기 x축에 대해서 이 사인 x. 여기 y축. 여기가 파이. 자,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자,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이 정도의 1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지. 따라서 사인 값은 마이너스 1, 0 사이에서는 음수고요.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서는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 g 프라임 x 절대값 fx sin x, 자 나에서 나 조건식의 비적분함수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지? 물론 구해야 할 함수에도 등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자. 나누어 보면 어차피 절대값 안에 fx는 마이너스 1, 1 범위에서 무조건 음수로겠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뭐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죠. 자, 이 범위 내에서는 fx 항상 음수고요. 그 다음에 sin x는 위에 그림에서처럼 음수지. 따라서 양수이니까 그대로 절대값을 소거시켜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이제 x가 0 이상 1 이하, 자 이렇게 되면 fx는 여전히 음수고요. sin x는 양수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fx sin x,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됐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자 여기 있는 여기 요 부분을 다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마이너스, 자 이렇게 쓸까요? 저렇게 하고, 자 이꼴로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요. 앞으로 떼어내서 인티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gx fx sin x dx라 쓰고, 플러스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gx fx sin x dx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자, 요 범위에서는 fx sin x, 즉 fx sin x 뭐 같다? g 프라임 x잖아. 따라서 여기다 g 프라임 x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dx 맞나요? 다음, 자 0에서 1까지는, 자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fx sin x를 g 프라임 x니까 여기 fx sin x 자리에 마이너스 g 프라임 x,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내고 이 자리에 g 프라임 x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dx 그대로.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부분 봅시다. 어차피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자, 여기 x 범위, 아래 급 위에 급 전부수 여기 정적분에서 x의 범위고요. 자, 요 모양이 같죠. 두 정적분에서 요 모양이 같은데, 자, 요 부분은 바로 치환적분을 쓰면 되겠죠. 치환적분을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위에다 적을까요? 자, gx를 물론 위에 t를 썼지만 그냥 s라 쓸까요? 자, s라고 둡시다. 양변 미분하면 g 프라임 x dx가, 자 ds가 되겠죠. 그치? 자 g 프라임 dx가 ds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다시 있고 내려가서 마이너스 있고요. 자 인테그랄, 자 아래 끝 볼까요? 아래 끝 여기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 여기 x에 마이너스 1이니까 g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x자리 0 되니까 위 끝은 g0이 되겠지. 다음, 자 gx는 s로 들어가고요. g 프라임 x dx를 ds라고 쓸 수 있죠. 자 빼기 인티그랄, 자 0인 그대로 g0이 될 거고요. 자 x 자리에 1 넣으니까 여기 g1 될 거고요. 다음 똑같이 s ds, 자 이렇게 장적분을 표시할 수 있겠죠. 치환적분에 의해서. 그치? 여기 위끝 아래끝 반드시 변화를 줘야 되겠죠. s에 대한 범위로. 자 그리고 나서 자 g-1을 생각하면 여기에 g-1이 0이라고 뒀죠. 따라서 여기다가 0이라고 아래끝을 쓸 수 있고요. 다음 자 g0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g0이 두 군데 있죠. 자 g0을 구하려고 하니까 다시 여기 gx 함수로 가서요. gx 함수로 가서 x 자리에 0을 넣으면 g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티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절대값 ft sin t dt가 g0이 되겠죠. 자 그러면 ft sin t, 자 피적분 함수의 절대값인데 여기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fx sin x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그냥 양수로 나온다고 있죠. 절대값 벗기지 말고는 나온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ft sin t dt라고 쓸 수 있겠단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대로 둘까요? 자, 그대로 이렇게 쓰면 위에서 위에서 뭐라고요? 조건나의 첫 번째 등식에서 여기 바로 G형이 바로 여기 첫 번째 등식의 좌변에 해당되죠. 따라서 그 값을 2라고 두면 되겠다. 그치? G형이 바로 2가 되겠다. 그래서 G형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겠죠. G형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G1 값을 구하자. 그럼 여전히 여기 gx 함수식에서 잠시만 지울게요. G1 G'X고요. 자, 양변 X 자리에 이제 1을 대입하면 G1은 인티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ft sin t dt가 되겠죠. 그치? 따라서 이 부분은 여전히 요 정적분의 결과가 G1인데 자, 그 나식에서 마이너스 1에서 0 다시 0에서 1 비적분 함수가 같으니까 자, 2 더하기 3이 바로 G1의 결과가 되겠지. 됐죠? 자, 따라서 G1의 값은 5가 될 것이다. 2 더하기 3에서 5.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계산해주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계산하면 자, S 적분하면 2분의 1 S제곱 이렇게 해서 0에서 2까지 빼기 여전히 2분의 1의 S제곱 해서 자 2에서 5.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앞에 여기 2분의 1을 앞으로 뽑아낼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4가 될 거고요. 빼기 이 부분은 25에서 4를 빼니까 21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를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21 빼기 4가 되고 21 빼기 4가 17 되겠지. 17 따라서 2분의 17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잖아.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으니까 자, P가 2가 되고요. Q가 17이 되어서 정답은 19가 되겠죠. 그래서 29번의 정답 19가 되겠습니다. 해봅시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새로운 함수 gx가 자, x가 0에서부터 2까지는 fx를 따르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클 때는 x-1분의 fx를 따르죠. 자, 요 범위에서는 지금 분모를 0으로 하는, 즉 x가 1인 값이었기 때문에 분모로 0으로 하는 값은 없어서 함수가 정의되겠죠. 자, 그 다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 조건 보니까 gx 함수, 나도 gx 함수에 대한 거 다도 자, gx와 관련된 내용이죠. 먼저 가를 보면 자, gx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g2의 값이 0이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0에서 2까지는 3차 다항함수라서 이 범위에서는 당연히 3차 다항함수 연속이고 또 이 범위와 이 범위에서 분모가 0이 아니고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 성질에 의해서 연속이죠. 자, 따라서 그 기점이 되는 x = 0인 지점과 자, x = 2인 지점에서 연속이 되어야만이 가조건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를 만족하겠죠. 그래서 먼저 x = 0에서 연속 조건을 쓰면 자, 위에 자, 요 범위 내에서 즉 x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우극한 값은 f0이 될 거고요. 자, 그 값이 0에서의 좌극한 값. 요 함수에 대해서 극한 0에서의 좌극한 값은 그냥 함수값으로 대입하면 되겠죠. 연속이니까. 자, 이 함수가 연속이니까. 따라서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f0 될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이 f0이 0이 되므로 따라서 f0이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x = 0에서 gx는 연속이 되겠죠. 됐지? 자, 따라서 f0이 0이라는 사실을 하나 알아냈고요. 여기 있을까요? f0이 0이다. 자, 두 번째, x = 2에서 연속성 조건. 그러면 이제 위에 이 범위 내에서 2에서의 함수값 및
좌극한 값은 f2가 될 거고요. 그 값이 x2에서의 우극한 값과 되겠죠. 근데 이 함수가 2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니까 그냥 2에서의 우극한 값은 함수값과 같죠. 따라서 2를 대입했더니 분모는 1이고요. f2. 자, 그렇게 의미는 없죠. f2와 같다. 어쨌든 자 가에서 실수연체 연속이라 해서 우리가 f0이 0이라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고요. 자 다음 G2가 일단 0이 아니라고 했는데 G2는 곧 여기 등호가 2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fxx 자리에 이르는 f2와 같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즉 f2도 0이 아니다. f2가 0이 아니라 사실 알 수가 있고 나를 봅시다. 자, 함수 gx가 x =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실수 a가 한 개 있답니다. 즉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한 군데 있다. 그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a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fx가 다항함수니까 자, 요 범위에서 fx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할 거고요. 마찬가지 자,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미분 가능할 것 같은데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또 0인 지점과 2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이렇게 쓸까요? 자, G'X를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자, X가 0보다 크거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자, F'X 이렇게 표현되고요. 다음 X가 0보다 작거나 자, 또는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는 자, 몫의 미분법 분모의 제곱분의 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곱해주고요. 다음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면 1이죠. 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지. 자, 따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자, 한 군데만 나와달라. 그지? 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점이 되는 x의 x = 0인 지점에서 미분 가능성 보고 x = 2인 지점에서 봐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미분 가능하고 둘 중에 하나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지? 자, 따라서 일단 x = 0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식을 만족해야 되냐면 자, 여기 x가 0보다 큰 우극한 값, 즉 f'0이 자, f'0이 0이 있고 자, 여기 좌극한 값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서 자, 요 분수식으로 표현된 함수에 0을 대입한 값 분모가 0이고요. 1이고요. 자, 분자 0 대입하니까 f'0 그리고 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f0. 자, 이 등식을 만족한다면 x = 0에서 미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등식을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F0이 0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2배의 F'0이 이제 0이니까 F'0이 0이다라는 식이 나오죠. 즉 F'0이 0이면 x = 0에서 gx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두 번째 x = 2일 때 생각해 보면 당연히 x = 2일 때 여기 x가 2보다 작다 좌극한 자 f'2가 될 거고요. 자, 그 값이 같아야겠죠. 2보다 크다 우극한 값. 요 함수식에 대한 우극한 값. 자, 2를 대입해 주면 분모가 1이 되고요. 자, 분자가 f'2 곱하기 1 빼기 f2가 되겠지. 그래서 f'2가 조합에 소거되고 자, 따라서 f2가 0이라는 이 식을 f2가 0이라는 등식을 만족하면 x = 2에서 gx가 미분 가능하겠지. 자, 근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g2가 0이 아니라 즉 f2가 0이 아니라고 했지. 자, f2가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x = 2에서 미분 불가능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x = 0에서는 미분 가능할 것이다. 하나에서 한 군데에서만 이제 미분 불가능이니까 그 a 값이 결국 2가 되었다는 거고, 자, 이 문제에서는 a 값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한 군데 미분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에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은 x = 0에서 미분 가능하더라. 그지? 자, 따라서 일단 이제 나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 자, 요 결과죠. f'0이 0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당연히 f 그러니까
뭐죠? x 이퀄 gx 함수가 좀 지우고 할까요? 자, gx 함수가 x 이퀄 2에서는 미분 가능하다. gx 함수가 x 이퀄 2에서는 미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다하 조건 봅시다. 자, gk가 0이고 g'k가 3분의 16인 실수 k가 존재한답니다. 자,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예요? 함수 gx의 극소값을 물어봤죠. p일 때 p제곱의 값을 구하라. 어차피 gx는 fx와 이제 관련이 있으므로 당연히 fx란 3차 다항함수를 완성해야만이 gx를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다를 아직 이용하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f0이 0이고요. f'0이 0이라는 말은 fx 3차 다항함수가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갖죠. 됐지? x제곱이라는 인수를 일단 갖고요. 자, 그 다음에 다에서 보니까 gk가 0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k가 여기 있는 k라는 요 실수가 지금 gx 함수로 와서 이 범위에 있는지, 즉 0과 0 이상 2 이하인지 혹은 0보다 작거나 2보다 큰지 모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위의 범위였다면 fk라는 값이 나오고, 그지? 밑에 식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k-1분의 fk가 되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되지. 자, 근데 그 gk가 0이라고 한단 말은 fk가 0이다. 요 값이 0이다. 이러면 결국 뭐가 된다? 어차피 아래식을 만족한다면 k가 1이 될 수 없죠. 따라서 자, 위에 범위든, 즉 k가 0 이상 2 이하 범위든, 그다음에 밑에 k 범위든, k가 음수 또는 2보다 큰 범위든 그 등식을 만족하게 되면 결국 gk가 0이라는 말은 결국 뭐가 돼? fk가 0. 자, 분자가 0이 되겠지. 자, fk가 0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또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됐지? 자,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요. 따라서 fx 함수에 대해서 먼저, 자, f 0이 0이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0이 0이라는 사실. 자, 가에서 알게 되었고 나에서 알게 되었죠. 다음 다에서 fk가 0이랍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 두 가지 사실에서 x제곱이라는 인수를 fx가 반드시 가지고 최고 참계수 1이고요. 그 다음에 fk, 자, k니까 x-k,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fx를 요렇게 인수 정리에 의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되지? 다음 어차피 0은 f'0이 0이기 때문에 자, g'k가 3분의 16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두고요. 자, 이제 k 값을 구해야겠지. 자, 그럼 이제 g'k가 3분의 16이라는 다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k 값 존재한다. k 값 구해야겠지. 따라서 봅시다.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이 식을 적은 fx를 이제 전개를 할까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k x 제곱이라고 두고요. 다시 여기 gx로 돌아가서 g 프라임 k가 3분의 16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g 프라임 x 저기 일단 식을 적어놨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k가 자 0과 2 사이에 있었다면 f 프라임 k가 즉 있을까요? 자, g 프라임 k는 f 프라임 k가 되겠지. 자, 요 범위에 드니까 요 함수식에 x자리 k를 대입한다는 거지. 그치? 자, 따라서 g f 프라임 k니까 자, 요거를 이제 미분해야겠지.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2kx. 따라서 f 프라임 k는 3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즉 k 제곱이 되네. 자, 그 값이 3분의 16이었단 말이야. 됐지? 자, 따라서 자, k는 양수 있다여야 되니까 자, k는 루트 3분의 4가 돼야 되는데 루트 3이 약 1.732로 계산하면 루트 3분의 4는 2보다는 크죠. 따라서 만족하지 않더라.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자, 요때 k는 0과 2 사이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자, k는 0보다 작거나 자, 또는 k는 2보다 큰 범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g'x 위의 함수식에서 자, 요 범위 안에 k가 되니까 요 함수식에다가 x자리에 k를 대입하면
자, f 프라임 k.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 빼기 자, fk 나누기 k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6이 되겠지. 그치? 자, 따라서 여기서 좌변을 차근차근 계산합시다. 자, 분모에 f 프라임 k는 3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즉 k 제곱이지. 자, k 제곱이고 여기 k 마이너스 1 x 자리에 여기 x가 아니라 k가 되겠지. k가 되겠지. 다음 빼기 fk니까 바로 요 부분을 넣어 k 넣어서 자 fk는 얼마죠? k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이니까 그냥 0이 되겠지. 됐지? 자, 그다음 분자가 k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그러니까 k가 1이 아니므로 자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1이 아니므로 하나 약분시킬 수 있지. 따라서 k 마이너스 1분의 k 제곱이 3분의 16. 따라서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곱한 것 같다 하면 3k 제곱이 16k 마이너스 16 나오고요. 자, 따라서 3k 제곱 마이너스 16k 더하기 16이 0이다. 자,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해볼까요? 자, 4 하면은 12, 4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지. 따라서 k는 4 또는 k는 3분의 4가 되는데 k가 2보다 커야 되잖아. 3분의 4는 2보다 작죠. 따라서 3분의 4를 버리고요. k는 4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됐지? 자, 따라서 자, k 값 구했으니까 fx가 이제 완성이 되었네요. 자, 거의 다 났죠? 따라서 k가 4니까요. 여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여기 좀 지울까요? 자, 이렇게 일단 fx식을 완성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gx 극소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자, 여기는 gx 모양을 보고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먼저, 자, 요 범위, x가 0 이상 이하일 때 fx식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f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자, 일단 여기 x축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에 이제 4가 있었겠죠. 해서 자, 4 이렇게 해서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내려와서 그치 내려와서 잠시만요. 내려와서 요렇게 좀 더 정확하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4에서 치고 올라가죠. 근데 이제 2가 이 정도에 있었겠죠. 이거 죄송합니다. 자, 2가 이 정도에 있었겠죠. 자, 2가 이 정도에 있었으니까 자, 여기도 점선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게 fx겠죠. 그래서 0 이상 2 이하에서는 fx 요 함수를 그대로 따르는 거고요. 지금 이제 gx 개형을 따르는 거죠. 극소값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0 이상 2 이하에서는 fx 요 부분만 따라서 gx 잘라서 이제 gx로 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2보다 큰 범위에서 지금 요 함수를 따라야 될 거냐. x-1분의 fx. 이 식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물론 g'(x) 자, 요 부분을 이용해서 부호로서 증감을 조사해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할게요. 평균 변화를 이용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0으로 치면 요 함수식이 gx인데 요 범위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야? x, fx 하고요. 물론 그때 x 범위는 0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큰 범위에서의 x, fx 하고요. 다음에 1,0 자, 1,0 요 서로 다른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바로 요 범위 내에서 gx 함수가 된다. 함수값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에 2보다 큰 범위에서의 x, fx. 만약에 그냥 자, 요 점이었다 이러면 1,0이 여기 있죠. 자, 1,0이 x축에 여기 있거든. 이게 정점이거든. 따라서 만약에 자, 요렇게 평균 변화율, 요렇게 평균 변화율, 요렇게 평균 변화율 점점 음수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돼? 증가하죠. 음수면서 기울기가 증가하고 우리가 앞에서 나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gx 함수는 x = 2에서 미분 불가능이거든. 연속인데 2에서 미분 불가능이니까 점점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4일 때 한번 해봅시다. 4일 때 함수값 4일 때 g4 값은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얼마죠? 4를 대입하면 이 함수에 4를 대입하면 3분의 f4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f4가 원래 얼마야? 제로지. 따라서 이렇게
4,0을 지나면서 점점 기울기는. 그 다음은 자 여기서 기울기 0이었다가 0이니까 또 증가하겠지. 그래서 양수로 증가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보다 큰 범위. 그래서 1,0 정점과 이보다 큰 원래 fx 곡선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자 이렇게 개형이 그려지더라. 그래서 지워서 그리면 예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2였고요. 자 여기가 4였다면 여기서 2에서 미분 불가능한 뾰족점이 되면서 이렇게 증가하겠죠. 됐지? 자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마찬가지 1,0을 정점으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 할까요? 자 이렇게 평균 변화율 fx 0보다 작은 fx, fx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지? 점점 예, 양수인데 처음에 양수가 되면서 모두 양수인데 크기가 어떻게 돼?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지. 절대값이 작아지지에 따라서 감소하겠지. 그지? 그리고 G0의 값은 F0이니까 F0이 0이니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감소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그래서 GX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기울기 0이 되어야겠죠. 좌미분계수도 0, 우미분계수도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GX 개형이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여기 좀 지우고요. 점선은 여기 fx가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좀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원점. 그래서 여기도 좀 지우고요.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여기가 2가 되고요. 이게 GX의 개형이죠. 그죠? 연속이면서 0에서는 미분 가능하고요. 좌미분계수도 0, 우미분계수도 0. 그리고 2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천점. 그리고 2에서 연속이고 여기 다 나머지는 또 미분 가능하게 증가.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극소값은 2에서 G2가 극소값이 될 거다. 자, P의 값은 G2가 되죠. 그래서 G2 값을 대입하면 G2는 여기 2에 등호가 되기 때문에 바로 F2와 같죠. 따라서 이 함수 fx, x자리 2를 대입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8 될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었단 말이야. 그래프상에서 마이너스 8. 따라서 p제곱의 값은 64가 되겠죠. 됐지?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64가 되겠습니다.